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3년차 워킹맘으로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고 있죠. 친정엄마는 재래시장에서 30년째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우리 딸은 시집가도 절대 고생하면 안 돼. 나는 너 고생하는 꼴 못 본다. 하지만 안타깝게 저도 결혼 초부터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를 겪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게 됐죠. 저희 엄마가 긴 세월 생선 비늘과 싸우며 쌓아온 내공이 엄청나시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횡포에서 벗어났는지 그 통쾌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혹시나 저처럼 시집살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대리만족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 시어머님은 올해 65이세요. 겉으로 보면 정말 품이 있고 우아한 분이죠.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늘 단정한 옷차림에 파마머리를 깔끔하게 하고 다니세요. 동네 사람들도 다들 시어머니를 뵐 때마다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한마디씩 한답니다. 아이고, 한 선생님, 언제 봐도 정말 교양이 넘치신다니까. 법 없이도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난 교장 선생님 보면 알겠어. 하지만 그 시절 저만 알고 있는 시어머님의 진짜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새아가 오늘도 늦었네? 매일 저녁 6시 30분 어머니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아요. 비밀번호를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계셨죠? 저도 처음엔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반갑게 맞았지만 나중엔 그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아이고, 이게 뭐야? 현관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어머님은 들어오시자마자 현관부터 스캔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님 눈엔 늘 뭔가 부족해 보였나 봐요. 아가야, 내가 뭐라고 했니? 현관은 그 집의 얼굴이라고. 신발 한 켤레도 삐뚤어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는 신발장을 열어 신발들을 일일이 다시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정리한 것도 나름의 질서가 있었는데 어머니 기준으로 싹 바꿔놓으셨죠. 자, 이제 부엌 좀 볼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님의 부엌 검열 시간이거든요. 아가야, 이게 뭐니? 국은 왜 이렇게 싱겁고 나물은 왜 이렇게 짜? 우리 진호가 이런 걸 먹고 회사에서 어떻게 힘을 내서 일하겠니? 매일 같은 레파토리였어요. 제가 만든 반찬은 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짜면 짜다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달면 달다고. 도대체 어떻게 맞춰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럴 줄 알고 내가 반찬 좀 만들어 왔다. 우리 진호는 엄마 손맛을 좋아하거든. 시어머님은 늘 큰 가방에 반찬통을 잔뜩 들고 오셨어요. 그러고는 제가 만든 반찬은 냉장고 구석으로 밀어넣고 자신이 만든 반찬으로 식탁을 가득 채우셨죠.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그이 입맛 맞춰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님의 눈빛이 서늘해지셨어요. 넌 아직 멀었지? 내가 진호를 35년 동안 키웠어. 이제 신혼인 네가 진호를 알면 얼마나 알겠니? 사람이 겸손해야지. 그 매서운 한마디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저녁 식사 시간은 더 고역이었어요.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셨네요. 아가야, 젓가락질이 왜 그래? 내가 전에 가르쳐 줬잖아. 그리고 밥 먹을 땐 등을 똑바로 펴야지. 네, 죄송해요, 어머님. 그리고 네 남편 밥그릇 좀 봐라. 벌써 비었잖아.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 밥도 제대로 못 챙기면 어떡해? 달라고 하기 전에 바로바로 대령해야지. 그럼 저는 급하게 일어나 남편 밥을 퍼다 날라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제가 진땀 흘리는 걸 보면서도 한마디 안 하고 묵묵히 밥을 먹었거든요.
진호야, 요즘 회사는 어떠니? 뭐 맨날 똑같죠. 잘 다니고 있어요. 새아기가 아침은 제대로 챙겨주니? 맞벌이 한다고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잘 챙겨줘요. 그나마 이 정도 대답이라도 해주면 고마운 거였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네네 하고 넘어갔거든요. 식사가 끝나면 시어머님의 본격적인 집안 순찰이 시작됐어요. 거실은 왜 이렇게 어수선해? 쿠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소파 커버도 털어야지. 아이고, 아니 안방은 왜 이래? 아침에 이불 개지도 않았어? 이러니 내가 게으르다고 하는 거다. 화장실 좀 볼까? 아유, 변기에 물때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일주일에 2번은 락스로 닦으라고 했잖아. 그럴 때면 전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네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이런 말만 반복했네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이거였어요. 새아가, 내가 이러는 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집이 편해야 우리 진호가 마음 붙이고 집에 오는 걸 좋아하지. 맞벌이 한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남자가 밖으로 돌게 돼 있다. 명심해. 요즘 시대에 남편 마음 붙잡기 위해서 집안일 열심히 하라니. 게다가 저도 맞벌이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하지만 어른께 대들 수도 없고 그저 속으로만 화를 삭혔네요. 어머니가 가시고 나면 저는 늘 지쳐서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자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엄마가 잔소리 좀 하셔도 그냥 웃어 넘기면 되잖아. 잔소리 조금? 나 퇴근하고 지금까지 단 1초도 편하게 쉬질 못했어. 그래도 엄마가 반찬도 해오시고 우리 도와주려고 신경 쓰시는 거잖아. 날 진짜 도와주고 싶으시면 신경 쓰지 않고 놔두셔야 하는 거야. 그날 저는 참다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무신경한 남편의 말이 인내심을 무너뜨렸거든요. 진호씨, 나 정말 힘들어. 시어머니가 매일 오셔서 하나하나 참견하시는데 참고만 있을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 아예 오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여달라고 말씀 좀 드려봐. 하지만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야,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텅 빈 집에 혼자 계시니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그럼 문화센터도 다니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면 되잖아. 꼭 매일 결혼한 아들 집에 오셔서 며느리 괴롭히셔야 해? 괴롭히다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엄마가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뭐야? 어머니가 저렇게 매일 잔소리하고 날 무시하시면 난 안 서운할 것 같아? 며느린 감정도 없는 줄 알아?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의 표정이 싸늘해지더군요. 자기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성질이야? 지금 뭐가 문제인 줄 모르는 거야? 어머니도 문제지만 이런 진호씨가 더 문제야. 매일 오셔서 잔소리 퍼부으시잖아. 그게 날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 줄 몰라? 그때 남편이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는 게 그렇게 불만이면 너희 엄마도 오시라고 해. 공평하게 장모님도 오시면 되잖아. 난 장모님 오셔도 아무 상관없거든. 오히려 어른들이 오셔서 집안일 도와주시면 좋지 뭐.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의 그 무신경함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정말 우리 엄마가 매일 와도 괜찮다는 거지? 당연하지. 난 장모님 좋아하거든. 난 어른이 잘해주시는 거 꼬아서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이잖아. 너도 좀 배워. 그러면서 코웃음까지 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희 엄마의 진면모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사위를 어렵고 조심스럽게 대하셨기 때문에 아마 엄마가 얌전하고 조용한 분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좋아. 진호씨가 그렇게 말했다? 정말 우리 엄마가 매일 와도 된다고 했지? 그래, 매일 오셔도 돼. 그럼 너도 우리 엄마 오시는 거 불평 안 할 거지? 저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어요.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야. 그래,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엄마, 사실은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털어놨어요. 매일 찾아오시는 시어머니, 끊임없는 잔소리와 무시, 그리고 남편의 무심한 태도까지요. 뭐? 그 여자가 감히 내 딸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제가 어릴 때 한 번씩 들었던 무서운 목소리였죠. 30년간의 생선 장사로 단련된 그 목소리 말이에요. 엄마, 근데 진호 씨가 그러는 거야. 시어머니 오시는 게 그렇게 싫으면 엄마도 매일 오시라고 하라고. 그럼 공평한 거 아니냐고. 어머나, 그래? 정말 그랬단 말이지? 자긴 장모님 매일 오셔도 전혀 상관없다고, 오히려 좋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우리 딸.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정말? 뭘 어떻게 하려고요? 엄마도 내일부터 매일 갈 거야. 사위 정신 번쩍 차리도록 장모가 나서야겠네. 엄마의 목소리엔 묘한 결의와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며 남편이 좀 불쌍해지기까지 했네요. 엄마가 칼을 갈면 무슨 일이든 해내고야 마는 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저녁 6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수가 엄마 왔다. 네, 제가 알려드린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친정엄마였어요. 시어머님보다 30분 일찍 도착하신 거죠? 한데 엄마가 정체불명의 커다란 아이스박스를 들고 오셨더군요.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엄마, 그게 뭐야? 이거? 우리 사위 먹일 생선이지. 내가 아주 싱싱한 걸로만 골라왔어. 그러면서 씩 웃으셨네요. 하지만 왜 그런지 전 그 미소가 오싹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더니 아이스박스를 열기 시작하셨죠. 우리 사위가 이 장모를 매일 부르고 싶다고 했다며? 그럼 내가 제대로 대접해줘야지. 영수가 넌 좀 쉬어. 엄마가 다 할게. 하지만 전 불안한 마음이 들어 주방을 어슬렁거리며 엄마를 지켜봤죠. 잠시 후 6시 30분이 되자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아가야, 나왔다. 어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시어머님이 멈칫하셨어요. 부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신 친정엄마를 보신 거죠. 아이고, 사돈,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죠? 엄마가 환한 미소로 시어머님을 맞이하셨어요. 그런데 그 손에는 아직도 펄떡이는 큰 광어가 들려 있었죠. 아니, 사돈이 여기 웬일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좀 날카로워지셨네요. 우리 영숙이가 그러는데 사돈이 매일 오셔서 애들 살림 돌보느라 고생 많으시다고 해서요. 그럼 저도 매일 와서 도와드려야죠. 사위도 괜찮다고 했고요. 똑같이 자식 둔 부모인데 이 힘든 일을 사돈한테만 밀어둘 수 있나요? 엄마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게 보였죠. 아니, 근데 생선은 왜... 이거요? 우리 사위가 해산물 좋아하잖아요. 제가 30년간 생선 장사했으니 이런 건 자신 있죠? 그러면서 도마 위에 광어를 올려놓고 능숙하게 손질하기 시작하셨어요. 칼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비늘이 여기저기 튀기 시작했죠. 아니, 사돈, 비늘이 다 튀잖아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뒤로 물러서셨어요. 평소 깔끔한 것을 좋아하시는 어머니에게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을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근데 생선은 이렇게 팔딱거려야 신선하다는 증거거든요. 사돈도 아시잖아요.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생선을 손질하셨고 부엌이 점점 비린내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남편이 퇴근했어요. 다녀왔음... 이게 무슨 냄새야? 현관에 들어서던 남편이 코를 막으며 기겁하더군요. 어서 와, 사위. 장모가 왔어. 엄마가 손을 흔들며 남편을 반기셨어요. 근데 손에는 아직도 생선피가 묻어 있었죠. 장모님, 어서 오세요. 근데 이 냄새는... 내가 사위 주려고 광어회를 준비하고 있어. 오늘 아침에 현지에서 올라온 거라 아주 싱싱하거든.
맛이 끝내줄 거야. 남편의 얼굴이 좀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사실 남편은 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히 비린내는 정말 싫어하죠. 하지만 생선 장사하는 장모 앞에서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했었나 봐요. 대수롭지 않게 했던 그 말이 남편을 괴롭히게 될 줄 미처 몰랐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 얼른 씻고 와. 내일은 아주 살이 꽉 찬 걸로 꽃게탕 끓여줄게. 이제 매일매일 해산물 잔치를 벌여줄 테니 기대해. 엄마가 아이스박스에서 살아있는 꽃게들을 꺼내 보이셨어요. 꽃게가 집게발을 휘저으며 움직이자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더군요. 아니, 살아있는 걸 왜 집에 가져와요? 아유, 해산물은 신선이 생명이죠. 사돈도 요리 잘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엄마의 대답에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혼돈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엄마가 준비한 광어회와 각종 생선 요리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반찬들이 함께 놓여 있었죠. 그런데 확실히 비린내 때문인지 어머니의 반찬들이 빛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자, 사위 많이 먹어. 이런 게 진짜 보양식이야. 엄마는 계속해서 남편의 접시에 회를 올려주셨어요. 남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먹었지만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죠. 장모님, 저 배가 불러서... 에이, 고작 그 정도 먹고 무슨 배가 불러.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에 이 정도밖에 못 먹어? 듬뿍듬뿍 먹어야 기운 내서 일하지.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사돈, 우리 진호는 원래 소식을 해요. 너무 많이 먹이지 마세요. 아이고, 사돈, 젊을 때 잘 먹어서 체력을 키워놔야죠. 안 그래도 우리 사위 너무 마른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제가 앞으로 매일 와서 잘 좀 먹여야겠어요. 엄마의 매일이라는 단어에 남편이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기함하며 되물으셨죠. 매일 오신다고요? 그럼요. 사위가 장모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매일 와도 된다고 했다네요.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게 역시 교육자시라 그런지 사돈이 아들을 정말 잘 가르치셨어요. 엄마는 시어머님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식사가 끝나고 엄마는 부엌 청소를 시작하셨어요. 아니, 청소라기보다는 부엌을 완전히 점령하셨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영수가, 이 칼은 왜 이렇게 무뎌? 생선 손질하려면 칼이 잘 들어야 해. 내일 숫돌 가져와서 시원하게 칼갈이 좀 해야겠다. 그리고 도마도 너무 작아. 큰 생선 손질하려면 큰 도마가 있어야지. 내가 내일 업소용 도마도 가져다 줄게. 아, 그리고 비린내 제거하려면 식초를 많이 써야 해. 내일 식초도 큰 걸로 잔뜩 가져와야겠다. 결국 어머니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하셨네요. 사돈, 주방도 좁은데 그런 것까지 가져오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아이고, 뭘요. 우리 사이 잘 먹이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지금까지 사돈 혼자 애들 챙기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제라도 좀 도와야죠. 그날 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거의 2시간 동안 신경전을 벌이셨어요. 평소 교양을 목숨처럼 여기는 시어머니가 울컥울컥하는 걸 참는 게 보이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저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결국 두 분은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안에는 여전히 비린내가 가득했고 남편은 소파에 늘어져 있었죠. 자기야, 장모님이 진짜 매일 오시는 거야? 왜? 진호씨가 매일 오셔도 된다고 했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그건... 왜? 뭐가 문제야? 우리 엄만 사위 잘 먹이려고 하시는 건데. 제가 남편이 평소에 하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자 할 말을 잃은 것 같았네요. 다음 날도 엄마는 정확히 6시에 오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아이스박스를 2개나 들고 오셨죠. 사위, 오늘은 특별 메뉴야. 싱싱한 문어랑 낙지 가져왔어. 그 모습을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장모님, 저 사실 그렇게 흐물거리는 건... 왜? 이런 게 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문어는 피로회복에 그만이고 낙지는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건 모르나? 한번 먹어보면 아마 반할 거야.
엄마는 이미 부엌을 접수하고 문어와 낙지를 손질하기 시작하셨어요. 힘차게 꿈틀거리는 낙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두들기기 시작하셨죠. 탕탕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머리까지 울리는 것 같았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현관으로 들어서던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소리치셨어요. 아, 낙지 탕탕이 만드는 중이에요. 맛이 아주 끝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탕탕거리는 소리는 계속됐고 여기저기 낙지다리가 튀어서 난리였죠. 엄마가 작정하고 부산스럽게 움직인다는 게 제 눈에는 보이더군요. 해산물 다루는데 고수인 엄마가 그렇게 어설프게 주변을 어지르며 음식을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아이 사돈 너무 시끄러워요. 이웃집에서 항의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저녁 준비하는 건데 뭘 그러겠어요. 사람 사는 게 별거 있나요?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사는 거죠.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면 싱싱한 낙지 한 접시 대접하죠 뭐. 그러면서 이웃하고도 친해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낙지를 두들기셨어요. 그러고는 커다란 냄비를 꺼내 물을 끓이기 시작하셨죠. 오늘은 문어 숙회에다가 낙지탕탕이 꽃게탕까지 우리 사위 체력 보강 제대로 시켜줄게. 남편은 이미 반쯤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님도 할 말을 잃고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죠. 저녁 식탁은 그야말로 해산물 천국이었어요. 아니, 남편에겐 지옥이었을지도 모르죠. 아직도 커다란 접시 위에서 꿈틀거리는 낙지들, 튼실한 다리를 뽐내며 하얗게 삶아진 문어, 그리고 매콤한 꽃게탕까지. 자, 사위, 이게 진짜 남자를 위한 음식이야. 많이 먹어. 장모님, 제가 오늘 속이 별로 안 좋아서 어제 과식을 했더니 아직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어머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위가 약해서 어쩌나? 그게 다 기본 체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이 낙지 한 숟갈 떠서 입에 가득 넣고 씹어 먹어봐. 피곤한 게 뭔지 기억도 안 날걸? 그러더니 낙지를 한 숟가락 떠서 남편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으셨어요. 산낙지야말로 정력에 최고 좋은 음식이라고. 꿈틀거리는 낙지를 입에 한가득 문 남편은 사색이 되어 화장실로 뛰어갔네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도 기겁하며 소리치셨죠. 아이 사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 왜요? 싱싱하고 좋은 음식 먹이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게 다 우리 자식들 위한 거잖아요. 엄마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웃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것 같았네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매일 다른 해산물을 가져오셨고 우리 집은 매일 수산시장이 되었죠. 남편은 점점 수척해졌고 시어머니도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원래도 해산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모자가 매일 강제로 수많은 해산물을 먹어야 하니 고역이었겠죠. 드디어 남편이 전화로 생전 안 하던 말까지 하더군요. 자기야, 나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왜? 회식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일이 좀 남아서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저녁은 내가 알아서 먹고 갈게. 항상 퇴근 시간을 칼같이 지키던 남편이 갑자기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장모의 해산물 공격을 피하려고 일부러 야근 핑계대는 게 너무 뻔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남편을 절대 놓아주지 않으셨죠. 사위가 늦는다고? 아우 그래도 기다려야지. 오늘 마침 해삼이랑 개불을 준비했거든. 야근하면 피곤할 텐데 그럴 때 또 해삼만한 게 없지.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온 남편은 저희 엄마가 아직 계신 걸 보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 아직 계셨네요. 그럼 우리 사위 저녁 먹여야지. 자 앉아. 오늘은 아주 싱싱한 해삼이랑 개불이야. 미끌미끌한 해삼과 거북하게 생긴 개불을 보고 남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장모님, 저 야근하면서 저녁 먹었어요. 그래? 뭘 먹었는데? 짜장면이요. 사무실에서 배달해서 먹었어요. 아이고 힘들게 야근까지 한 사람이 그깟 짜장면으로 버틸 수 있어? 젊다고 건강 과신하면 안 되는 거야. 어서 조금이라도 먹고 자. 내가 자네 이거 먹는 거 보려고 여태 기다렸잖아.
장모 정성을 봐서라도 좀 먹어봐. 엄마는 젓가락으로 해삼을 집어 남편 입으로 가져가셨어요.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입을 벌렸죠.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뭔가를 결심한 표정으로 절 부르더군요. 자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장모님 그만 오시게 하면 안 될까? 뭐? 진우 씨가 매일 오셔도 된다고 했잖아. 공평하게 하자고 한 거 당신 아니야? 아니 그렇긴 한데 그때는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매일 오시잖아. 왜 우리 엄마만 그만 오시라고 해? 제 물음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한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저희 엄마가 전화를 하셨더군요. 영수가, 내일은 정말 특별한 거 준비해 갈게. 특별한 거? 뭔데요, 엄마? 미리 말하면 재미없지. 아무튼 엄청 건강에 좋은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라. 우리 사위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꼭 전하고. 다음 날 아침부터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회사에 가면서도 몇 번이나 물어봤죠. 자기야, 장모님이 도대체 뭘 가지고 오신다는 거야? 나 불안해서 일도 손에 안 잡힐 것 같아. 나도 모른다니까. 그냥 엄마가 기대하라고만 하셨어. 괜히 야근한다고 시간 끌지 마. 엄마 내일 아침까지라도 기다리실 기세니까. 저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고 남편은 울상이 되어 출근했어요. 헌데 그날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니, 이따 저녁에 만날 텐데 무슨 일 있으세요? 너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오늘 바쁘니? 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기운 없게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 예약 손님 별로 없어서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퇴근 좀 빨리 할 수 있겠니?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네, 그럴게요. 저 늦어도 5시 30분까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일찍 퇴근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얼른 자리에 앉았지만 어머니는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한참 만에야 입을 여시더군요. 아가야, 내가 그동안 너무했던 것 같구나.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도 놀랐어요. 어머님, 사실 안사돈이 매일 오시는 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셨네요. 너희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너희 집에 매일 오는 게 낙이었는데 그게 너한테는 고통이었다는 걸 내가 미처 몰랐다. 나 좋은 것만 생각하고 너 힘들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소리니 너도 좋게 받아줄 줄 알았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 알아. 내가 어느 순간부터 도를 넘었다. 너도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안일 하나하나 지적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셨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네요. 내가 앞으로는 일주일에 2번, 아니 1번만 오마. 아니 그것도 아니야. 너희 편한 대로 하자. 네가 오라고 할 때만 올게. 순간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줄은 몰랐고 깐깐하게 잔소리만 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풀이 죽어 보이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친정엄마가 나타나셨죠. 우리 딸 엄마 왔다. 어머나, 오늘은 사돈이 일찍 오셨네? 제가 특별 요리 준비한 줄 알고 일찍 오셨나 봐요? 엄마는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를 안고 들어오셨어요. 엄마, 그게 뭐야? 방금 전라도에서 직송으로 받은 아주 특별한 음식이지. 전라도? 어머, 그럼 혹시... 그래, 홍어야, 홍어. 내가 슬쩍 보니까 아주 딱 좋을 정도로 삭혔더라. 엄마가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엄청난 향기가 풍겨오기 시작했어요. 삭힌 홍어에서 풍겨나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암모니아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코를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죠. 아이 사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님이 코를 막고 뒤로 물러나셨어요. 홍어예요. 제대로 삭힌 거죠? 진짜 맛집에서 어렵게 구한 거예요.
서울에선 이런 맛 만나기 힘들 겁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은 듯 홍어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홍어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냄새는 더욱 강력해졌네요. 바로 그때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다 깜짝 놀라더군요. 다녀와... 으악!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막으며 그대로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어머, 사위 어디 가나? 엄마가 홍어를 들고 남편을 쫓아가셨어요. 자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진짜 보양식이야. 안 먹어봐서 그렇지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 없어서 못 먹는다고. 장모님 제발... 남편은 복도 끝까지 도망쳤고 시끄러운 소리에 이웃집 부부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다 기겁했죠. 어머, 이거 무슨 냄새야? 어디서 가스가 누출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음식물 쓰레기가 썩은 것 같아. 아파트 복도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홍어 좀 가져왔는데 혹시 좋아하시면 좀 나눠드릴까요? 엄마가 설명하자 부부가 손사래를 치며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이웃에 민폐 끼치기 싫어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집안도 아수라장이긴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온 집안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남편은 베란다로 대피해 나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숨쉬기가 힘들어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아유,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이거 어렵게 구한 음식이야. 한번 맛보면 반할 텐데. 그러더니 서슴없이 홍어를 접시에 담아 싱크대에 올려놓으셨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녁 준비해볼까? 홍어 무침에 홍어찜에 홍어탕까지. 엄마 그만! 제가 소리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옆집 사람들도 놀라고 진호씨는 도망가고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해요. 그러자 엄마가 절 빤히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시더군요. 그래? 그럼 이제 그만할까? 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홍어를 내려놓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이 그만하라니까 그만해야지. 사실 나도 이 냄새는 좀 힘들어. 엄마도 홍어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엄마의 웃음소리에 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엄마 계획의 절정이었다는 걸요. 바로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영수가 내 말 좀 들어봐. 남편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채 거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잔뜩 구겨져 있더군요. 저기,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엄마 매일 오시는 거 별거 아니라고 말한 거 미안하다고.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죠. 엄마, 앞으로는 집에 오실 때 며느리 의견도 물어봐 주세요. 이 사람도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편히 쉬고 싶을 텐데 매일 엄마 잔소리 들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으로 해주시는 거라도 상대한텐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남편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네요. 그래 알았다.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사과했어. 남편이 이번엔 저희 엄마를 향해 고개 숙이며 말했어요. 장모님, 그동안 영숙이 힘든 거 생각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홍어는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건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엄마가 웃으며 남편을 바라보셨죠. 우리 사위가 이제야 며느리 마음을 좀 알게 된 건가? 그 마음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 네, 그럼요. 제가 무심했어요. 앞으로는 항상 영숙이 편에 서서 생각할게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드디어 홍어 상자를 닫으셨죠. 하지만 사건이 일단락됐어도 이미 집안의 밴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네요. 근데 이 냄새는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엄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죠. 수치랑 커피 찌꺼기 준비해왔어요. 이거 놓아두면 냄새 금방 빠져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날 우리 4명은 함께 집안 곳곳에 숯과 커피 찌꺼기를 놓았어요.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선풍기도 틀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향해 슬쩍 말씀하셨어요. 사돈, 그동안 속 많이 상하셨죠? 제가 며느리 괴롭히는 거 듣고
아니에요. 저도 좀 심했어요. 홍어까지 들고 올 필요는 없었는데. 두 분이 서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폐를 끼친 앞집에 치킨을 사들고 가서 사과했어요. 다행히 웃으며 이해해 주셔서 지금까지 좋은 이웃으로 잘 지내고 있죠.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더 배려하며 살기로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그 소동 덕에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엄마도 남편도 저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됐습니다. 특히 남편이 많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도 오시기 전에 항상 먼저 전화하셔서 이렇게 물으셨죠. 아가, 나 주말에 가도 되겠니? 이번에 옥수수 들어온 게 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갖다 주고 너희 얼굴도 보고 싶은데. 그래요? 안 그래도 요즘 옥수수 먹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아침에 일찍 오셨다가 점심 먹고 영화도 보러 가요, 어머니. 그렇게 제 의견을 먼저 물어주시고 집에 오셔도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 보니 저도 어머니와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종종 이런 말을 하며 몸서리칩니다. 자기야, 그때 홍어 냄새 다시 떠올려도 괴롭다.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안 그럼 우리 엄마가 또 홍어 들고 올지도 몰라. 제발 그것만은 안 돼. 남편이 기겁하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때로는 그런 충격요법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홍어 냄새는 며칠이면 빠지지만 그날의 교훈은 평생 남을 테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 친정엄마도 가끔 오실 때마다 꼭 연락하고 오셨어요. 여전히 생선은 가져오셨지만 미리 손질해서 냄새나지 않는 것들로만 준비해 오셨죠. 사위, 오늘은 갈치구이야. 내가 다 손질해서 구워왔으니 데우기만 하면 돼. 자네가 생선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알지만 이런 것도 가끔은 먹어줘야 건강에 균형이 잡히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남편도 이제는 진심으로 엄마를 반겼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거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 180도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야, 오늘 엄마가 오고 싶다고 전화하셨는데 넌 일정이 어때? 오늘은 좀 피곤한데. 그래? 그럼 다음에 오시라고 할게. 푹 쉬어.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무조건 시어머니 편만 들던 남편이 이젠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 준다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님과 엄마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시게 됐어요.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건 홍어 사건 이후 처음이었죠. 어머, 사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엄마가 반갑게 인사하자 시어머니도 웃으며 대답하셨네요. 네, 덕분에요. 사돈도 건강하시죠? 두 분의 인사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서로를 경계하거나 신경전을 벌이는 대신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다 함께 모여 식사했어요. 엄마가 준비해온 생선구이와 시어머님이 만들어온 나물 반찬들이 식탁에 조화롭게 어우러졌죠. 와, 장모님 생선구이 정말 맛있네요. 남편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나물 반찬도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손맛은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네요. 제 칭찬에 어머님도 흐뭇해하셨죠.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대화부터 깊은 이야기까지 진짜 가족처럼 편하게요. 그 이후로 양쪽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뜸해지면 오히려 저희가 허전했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전화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네요. 어머님, 염색하실 때 지나신 것 같은데 미용실 한번 나오세요. 여기서 머리 하시고 저랑 같이 퇴근해서 저녁 드시면 되잖아요. 어머, 그럴까? 언제 갈까? 내일 오후에 예약 손님 없으니까 어머님으로 예약 잡을게요. 어머, 그래? 그럼 내일 갓김치 가져갈게. 친구가 여수에서 보내줬는데 그게 아주 밥도둑이더라. 어머, 그래요? 저 갓김치 좋아해요. 제가 기쁘게 답하자 시어머니도 함께 웃으셨죠.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다고 하자 남편이 얼른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장모님,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세요? 사위 안 보고 싶으세요?
저 장모님이 해주시는 고등어조림 먹고 싶은데 내일 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다정하게 통화한 뒤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자기가 시어머니 불렀으니 나도 장모님 오시라고 했지. 나도 이제 장모님이 해주시는 생선 요리에 익숙해졌는지 가끔 생각나.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웃었네요. 이제 양가 어머니들의 방문은 저희에게도 반가운 일이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 확인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남편에게 알렸네요. 진호씨,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어! 진짜? 그게 정말이야? 남편은 저를 번쩍 들어올리며 기뻐하더군요. 어머, 조심해. 지금 한창 조심해야 한다고. 아, 맞다. 미안. 너무 좋아서 생각 못했어. 그리고 양가 어머니께도 소식을 알려드렸죠.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뭐? 아이고, 기특하다. 나도 드디어 할머니 되는구나. 어머니는 얼마나 좋으신지 목까지 메이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벌써 7주래요. 뭐 진짜? 우리 딸이 엄마가 되는 거야? 잘했다. 정말 축하해. 엄마도 기쁨에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날 저녁 두 분이 동시에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손에는 각종 보양식과 임산부에게 좋다는 것들을 잔뜩 들고요. 아가야, 이제부터 몸 조심해야 해. 입덧에 생강차가 좋다고 해서 좀 가져왔다. 우리 딸 엽산 챙겨 먹어야 해. 내가 좋은 걸로 사왔어. 두 분이 번갈아가며 저를 챙기시는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너무 이러지들 마세요. 아직 초기예요. 무슨 소리야. 초기가 제일 중요해. 신경 많이 써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희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두 분이 한마음으로 저와 아이의 건강을 빌어주시는 모습이 뭉클했습니다. 그 후로 두 어머니는 할머니가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두 분이 함께 육아 관련 강좌도 듣고 출산용품도 구경하고 저를 데리고 태교에 좋다는 음악회에도 같이 가셨죠. 두 분의 열정에 저와 남편은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두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은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에서 도와주셨으니까요. 새아가,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라. 시어머님이 미용실을 들르셔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직은 일할만 해요. 그래도 무리는 금물이야. 내가 여기서 좀 도와줄까? 어머니가요? 왜? 나도 손님 상대 잘할 수 있어. 그러곤 출산 전까지 가끔 미용실에 오셔 손님 응대를 도와주셨어요. 교장 선생님 출신답게 품위 있는 응대로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으셨죠.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딸, 오늘 시장 가서 과일 좀 사왔어. 비타민 섭취 중요하다니까 많이 먹어. 엄마 맨날 뭘 이렇게 사와. 냉장고가 터지겠어. 아기한테 좋은 건 다 먹어야지. 그리고 내일은 내가 미용실 청소 도와주러 갈게. 그런 두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저는 편안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얼마 후 진통이 시작되자 남편이 허둥지둥 병원으로 데려왔고 두 어머니는 불이 나게 달려오셨죠. 아가야, 힘내라. 우리 딸 잘할 수 있어. 분만실 밖에서 두 어머니가 함께 응원해 주셨어요. 나중에 들으니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건강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어머니가 상의하신 끝에 아이에게 서연이라는 예쁜 이름도 지어주셨죠. 서연이가 태어난 이후 저와 남편 사이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오시는 날이면 더욱 그렇고요. 두 분이 서연이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꽃을 피우시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힘든 시간도 다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다 결국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엄마 고마워요. 그때 홍어 작전 덕분에 다들 정신 차렸잖아요.
아유, 뭘. 나도 좀 과했지. 그래도 결과가 좋으니 됐어. 그리고 엄만 요즘 뒤늦게 홍어 맛에 빠져서 홍어 전도사가 됐다. 아이, 그게 맛도 맛이지만 정말 건강에 좋은 것 같아. 조만간 우리 사위한테도 다시 한번 추천해볼까? 네? 아닙니다, 장모님. 전 아직 한 10년 후에 한번 시도해 볼게요. 손살에 치며 기겁하는 남편을 보고 엄마가 호탕하게 웃으셨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제 양가 어머니들과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하면서도 화목한 관계가 됐죠. 며느리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이젠 엄마로서 살아가는 저에게 두 어머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남편도 믿음직한 가장의 모습으로 저와 딸을 지켜주고 있네요.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들, 그 과정을 거쳐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죠.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신 분 중에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라며 놀라신 분들도 계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충격 요법도 필요한 법이죠. 덕분에 가족들이 각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요즘 저는 두 어머니의 사랑과 남편의 배려, 그리고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있어 매일이 행복하답니다. 혹시 저처럼 시집살이로 힘들어하는 며느리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가족이 되려면 때로는 정면 돌파도 필요하고 솔직한 대화도 필요한 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평범하면서도 남다른 이야기 어떠셨나요? 웃으면서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길 바랄게요. 그럼 세상 모든 고부 사이와 장서 간의 갈등과 오해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